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후발주는 뭐 어제도 계속 찾아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김준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가치주, 실적 가치주도 가치주고 또 자산 가치주도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반기에는 좀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다면 하반기에는 가치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 이유는 결국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미국 경기가 연착륙되는 데다가 한국은 이제 경기 저점이 나왔다 그러죠, 2분기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공격적인 그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부양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반기는 실적도 좋아지고 또 실적주도 되지만 업황이 좋아지는 쪽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그 밸류가 상당히 좀 안정되고 가치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에코프로라고 하는 이제 뭐 2차전지 버블이죠. 그 버블 때문에 쏠려갔던 수급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옥석을 가리면서 좋은 종목들이 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후발주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이번 달에 다음 달에는 반도체와 가치주를 키워드로 종목을 발굴해서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준비된 제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잠깐 이제 보면은요, 지금 세고가 수익률 좀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뭐 어제 급락한 이후에 오늘 반등이 기술적으로 13%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고가는 103% 기록을 했고요. 2차 목표치는 93% 기록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번 수익률 규칙은 2차 목표치를 누가 잘 컨트롤하느냐,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느냐, 또 목표치가 그냥 감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목표치를 수정을 하는 것이 이제 승부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여기 상한가 들어가는 이날이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치 수정해서 92,000원 목표치 드렸는데 정확하게 2차 목표치 터치하고 조금 더 올랐었습니다만은 그 고점 대비해서 어제까지 한 3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앞으로도 이게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시장 목표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LOT 백큐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급등세 보이면서 1차 목표치 터치를 했지만은 오늘도 지금 10% 근처까지 오르다가 여전히 뭐 한 5% 정도 상승을 해 있는데요.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가서 이 자리가 대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하락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되고요. 여기를 통과하는 종목은 대세로 갑니다. 그래서 대세 출발이 지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요. 하반기에 후발 반도체 중에서 대장급 종목이 바로 LOT 백큐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하면서 2차 목표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줄 종목은 바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하나마이크론도 제가 여기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하루 만에 목표치를 터치했습니다만은 뭐 갈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김태우 매니저님 포트에 있는 그 종목과 함께 반도체 뭐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입니다만 그 종목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면 이 하나마이크론은 뭐 실적도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지난해 직전 고점이 돌파되게 되면 대시세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경기 업황 호전과 함께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은 뭐 볼 게 많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편입을 해야 되겠죠.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23,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KC텍입니다. 오늘 이제 후발주 중에서 어제 보시면 후발주 중에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소개드렸던 이오테크닉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그 외에 뭐 PSK 홀딩스 또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LOT 백큐움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들의 대장급 종목으로 갔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걔네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유진테크라든지 또 여기 KC텍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런 후발주들이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공정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니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턴어라운드 되는 기대감이 시세에 이제 반영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치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5%로 잡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와 손절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나무기술 1차 목표치 터치하고 1차 목표치 터치 안 하고 손절이 됐는데 1차 목표치를 좀 많이 잡아놨었는데요. 손절이 아쉽긴 하지만 오늘 뭐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르는 거고요. 시장 교란 때문에 나타난 조정이었기 때문에 정고점을 쉽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크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들은 한국의 귀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전형적으로 이것은 오늘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아마 여기 넘어갈 때까지는 뭐 편안하게 이제 핸들링이 가능한 그런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다 보면 지금부터는 약한 시세 구간, 그다음에 여기 27,000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강한 시세 구간으로 진입을 해서 아마 다음 달에는 상당히 좀 시세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KC텍과 연관돼 있으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그런 뉴스들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어젯밤에 나왔어요. 인텔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PC용 칩 최악을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와 함께 흑자 전환을 했어요. 매출은 조금 부진하지만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물량 공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또 안정적인 수요 속에서 충분한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는 할 수 있고 또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의 반도체 산업 중에 어제는 삼성전자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반기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또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SK 하이닉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엔비디아 쪽에서는 소위 그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강해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설비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결국은 경기 턴어라운드를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이어지는 후속 데이터다 이렇게 보고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 경기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갈 수 있는 반도체 후발주도 발굴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텍이라는 종목, 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반도체 불황의 터널이 끝이 보인다. 하반기 반등을 예고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갤럭시 25 출시 효과도 기대된다.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그 공신력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보다도 한 단계 높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거라서 엄한 소리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데이터의 근거에서 사이클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셔도 좋은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케이스텍 주가 휘바람 부는 이유가 있었다. 수백억대 장비 수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하반기. 그러니까 주가도 고가를 넘어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케이스텍은 아까 말씀드린 유진테크, 원익 IPS 이런 종목과 함께 어제 갔던 LOT 백큐ම් 또 이오 테크닉스 이런 종목들과 함께 가는 후발주 쪽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들이 앞으로 하반기를 주도할 반도체 종목들이 그리고 선발주였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의 인공지능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그 종목들도 갈 겁니다. 하지만 걔네는 벌써 올라가서 또 한 뭐 6분 능선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제 2분 능선, 3분 능선을 가고 있는 무릎에 있는 종목으로 케이스텍을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리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흐름들이 강세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고 이제 그런 에코프로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좀 일어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어제부터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김동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계속 네. 짚어주셨고 네. 또 이제 종목들 계속 편입을 시켜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도체를 좀 많이 좀 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좀 더 눌리는 부분들에서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2차 전지가 다시 또 랠리를 갈 것인지 사실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냐 아니면 반도체냐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김동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뭐 저는 말씀을.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요 폭발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초에 이제 월화수 3일 동안에 정상적인 종목을 매도하고 2차 전지는 고점에 신고가의 역사적인 최고가에 1년 동안 30배 오른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황당한 그런 그 매매가 나오고 정상적인 그런 매매라면 있을 수 없는 매매. 그것은 소위 그
예전에 롱숏 펀드라고 불리는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검은머리 외국인들이겠죠. 얘네들이 이제 포트에 뭘 담냐면 좋은 주식,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 주식은 많이 담아 놓습니다.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공매도를 쳐놨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쳤는 게 1년 동안 30배 올랐으니까 거의 뭐 펀드가 박살 났겠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펀드를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대략 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그 펀드가 월화수 3일 동안 다 청산이 됐고요. 어제부로 잔여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그렇다면 에코프로의 고점은 이제 나왔다. 아무도 저 가격 이상에는 적어도 1년 내에는 사기 어렵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이 자리를 치고 나면 최소 6개월 이상 조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도체 가면서 또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 김영만이 잘 갖고 오시는 의료기기를 포함한 가치주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를 잘 보면 가치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움직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즘 목표치 드리면 2차 목표치는요 3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만 500원, 2만 1,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